직전에도 강제동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좀 소명한다든지 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대법원 내지 법원행정처가 직권을 남용해서 행정부 등과 협의 또는 논의해서 했던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저는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2월에 이 판결 선고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판결 선고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유죄로 나온다면 지금 소명되듯이 네. 후보자로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회피하다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네. 잘 봐보세요. 좀 유추해서 바로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오전에 답변 내용 보면 후보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 범죄 인식이 없었다든지 뭐가 없었다 등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법농단 사건 자체를 마치 필요한 것처럼 또는 적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강제동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멸은 안 됐는데 해결 방안이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대법원 지금 판결하고 후보자 답변은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일괄 해결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청구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위 외교적 보호권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판결 자체로서 우리 행정부가 취한 입장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일괄 해결된 것과 들어보세요. 그 결과로서의 권리 소멸의 문제는 별개라는 들어보세요. 말씀입니다. 예. 저는 궤변이에요.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2018년에 그건 2012년 18년에 그랬습니다. 2018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유의의 것을 묻고 있잖아요. 네.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반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제가 말한 걸 잘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 안 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8년에 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죠?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다고 대통령이 적어도 정부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거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 김호 의원님 이야기대로 다툼이 있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네. 적어도 2018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고 태도예요. 야인이나 지금 사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제 의견을 묻으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진술한 거는 제가 지금 후보자 생각을 묻는 거예요. 당연히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 결과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소멸됐다고 했죠. 그러면 정부도 그에 따라야 되겠죠. 지금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어 제3자 변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그런데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셨으면 제가 잘못 전달했겠지만 제 뜻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 후보자가 답변을 할 때 그걸 모호하게 하고 더군다나 서면 답변에도 네. 역대 정부가 네.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해왔다. 아니요. 일괄 해결됐다라고 계속 일관성 있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고 해결됐다고 또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2018년 대법원이 판결이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자, 일괄 들어보세요. 해결됐다는 그러면 지금 입장을 후보자는 예.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지금은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세요? 판결이 그래 됐습니다. 그럼 역대 예. 정부의 태도나 자세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정부 입장은 그대로 있고 지금 대법원의 무슨 판결 말씀을 하세요, 후보자님? 아니, 후보자님. 네. 2차 정할 때 예를 들어 법 해석도 했죠. 아무리 그래도 최종적으로 법의 해석보다는 법원이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 안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국내법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제관계에 충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국제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말을 바꾸지 마시고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네. 대한민국의 정부 네.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해법도 그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건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상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